아직까지도 글로벌 시장의 최대 화두는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옐런의 청문회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준 차기 의장 지명자죠. 자넷 옐런 청문회가 미국 시간으로 14일, 그러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밤이 되겠습니다. 예. 아마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또 집중적인 질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간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수 간의 혼조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예. 특히 14일 자넷 옐런 연준 차기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일단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쏟아지면서 일단 미국 증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앨런 지명자가 답변을 통해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해서 보다 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지 현재 시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에는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 공개된 미국의 3, 4분기 GDP 성장률이라든지 또 미국 10월에 노동부 고용보고서만으로는 연내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단행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일에 발표된 3, 4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해서 플러스 2.8%를 기록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플러스 1.9%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연준이 연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그런 좀 우려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3, 4분기 GDP 성장률, GDP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가 현재 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조기에 단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문별로 기여도를 보게 되면은 개인 소비를 제외한 투자, 순수출, 정부 유출 모두 전분기보다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내용면에서는 가계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둔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4분기 GDP 기여도가 1.45%포인트로 2분기 1.38%포인트보다 상승한 총 투자의 경우에도 주택 투자를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기여도에서 나타나듯이 생산 활동과 또 소비 둔화로 인해서 2, 4분기에 비해서 개선 속도가 약해졌고요. 또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던 재고 역시 소비 둔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큰 폭 증가하면서 긍정적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 4분기 GDP 기여도가 0.31%포인트로 지난 2, 4분기 마이너스 0.07%포인트보다 상승한 순수출 부분 역시 내수 둔화로 수입이 약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 3, 4분기 수출은 플러스 4.5% 증가한 반면에 수입은 플러스 1.9% 증가에 그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3, 4분기 GDP 성장률 를 고려를 하게 된다면은 역시 아직까지 연준의 양적 완화 연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자넷 옐런 의장 지명자 역시도 시장을 볼 때 지표라든가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이 10월 고용 지표가 깜짝 호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지표만으로는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를 읽기에는 또 예상을 하기에는 참 이르다 경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확실히 양적 완화 축소를 하는 어떤 의미로 보기에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을지요? 어떻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미국의 3, 4분기 GDP 성장률의 수정치라든지 확정치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3, 4분기에 예상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4, 4분기 GDP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 즉 기대감을 낮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네. 특히 10월 중 정부 폐쇄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점을 고려한다면 3, 4분기 GDP 성장률에서 나타난 내수 둔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10월 고용보고서 역시 연준에게는 다소간의 좀 판단을 어렵게 하는 그런 좀 지표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10월 비농업 부분 그 일자리 수는 전월 대비 20만 4천 명 증가한 반면에 실업률은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7.3%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업체 조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도를 파악하는 그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상품 생산과 또 서비스 부분에서 전월 대비 각각 3만 5천 명과 16만 9천 명씩 증가를 하면서 양 부분에서의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조사를 통한 고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실업률 같은 경우는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74만 5천 명 감소했고 실업자 수가 전월 대비 1만 7천 명 정도 증가한 영향으로 오히려 비농업 부문 일자리와 달리 7.3%로 실업률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업체 조사에서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월 대비 큰 폭 증가한 데 반해서 가계 조사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 감소한 것은 일단 그 미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파트타임 근로자 수 증가로 근로자 1인당 1개 이상의 파트타임 근로를 하고 있는 데 따른 그런 결과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1인당 1개 이상의 파트타임 근로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업체 조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전월보다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10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 증가보다 가계조사에서 나타난 실업률, 그 취업자 수 감소가 주목이 된다면 미국 그 고용시장이 현재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판단은 다소 좀 유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와 같이 지난 10월에도 고용시장의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3, 4분기 GDP 성장률에 나타난 내수 부분의 부진이 4, 4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은 4, 4분기에 미국 경기에 대한 눈높이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GDP 성장률과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본다면은 연준은 연내 양적 완화 규모를 유지할 가능성이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그렇군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밤사이에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죠. 12월에 이제 축소 가능성도 언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일단 3분기 GDP 성장률이라든가 10월의 고용 지표만 봤을 때는 연내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